발표하는 연구 성과마다 세계 최고권위 학술지에 실리는 대한민국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미세한 빛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연구. 1000억 배 또는 더 많게는 1조 배까지 증폭을 시키면서도 굉장히 균일하게 일정하게 이제 증폭할 수 있는 그런 입자들을 찾아내서 직접 개발한 현미경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노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이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특성을 증명해 다양한 학문으로의 응용 가능성을 넓힌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대전광역시의 한 연구원. 이곳에는 굵직한 연구 결과들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연구단이 있습니다. 때마침 실험실 복도에 게시물을 붙이는 연구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요거는 뭐예요? 이거 표지는요? 표지 논문으로 나온 거는 올해 1월 14일이고요. 여기 있다시피 그게 이제 5년의 노력의 결실을 거쳐서 이렇게 비로소 이제 우리 앞에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나노 입자에서 눈사태처럼 빛이 증폭되는 광사태 현상에 과학권위지 네이처가 주목한 겁니다. 굉장히 이펙트가 컸었나 봐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원래 사이언스나 네이처나 뭐 셀 같은 거기에 논문 하나 싣는 것만도 과학자로서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큰 영광인데 거기다가 표지까지 됐다는 건 더 영광이고요.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쓰이는 라이다 센서, 태양전 센서 이게 쓸모가 너무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더 임팩트가 컸던 거죠. 미세한 나노의 세계를 선명하게 들여다보는 과학자 서영덕 박사입니다. 국내외 공동연구팀은 광사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의 나노 입자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나노 입자는 뭐 어떤 나노 입자예요? 여기 보시면 이트륨과 툴륨이 있는 나노 입자에 툴륨이 이제 광을 받아서 그 광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물질입니다. 툴륨 이온을 통상적인 1% 미만이 아니라 8% 이상 첨가하면 빛을 증폭시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나노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1064 나노미터의 레이저를 가하게 되면 여기서 그 광사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 나노입자입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나노물질은 레이저 포인터 수준의 약한 빛을 가해도 나노 입자들이 그 빛을 흡수해서 크게 방출하는데요. 이렇듯 원래 가지고 있던 빛 에너지보다 더 큰 빛 에너지로 증폭시키는 현상을 광사태라고 말합니다. BTS가 지금 만약에 우리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라이브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관객이 한 3,000명 정도 이제 있어요. 그 3,000명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광사태 사용한 툴륨, 삼가 이온이라고 합시다. 근데 BTS가 공연을 너무 열광적으로 잘하니까 그중에 일부는 자리에 앉아있는 걸 참지를 못하고 일단 일어서겠죠. 일어서서 막 이렇게 열광을 하겠죠. 네? 이렇게 일어서서 이 상태를 광사태 현상의 메커니즘 중에서는 중간 들뜬 상태라고 말해요. 그 상태에서 BTS가 더 뭐 열광적으로 막 해서 더 흥분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역시 또 아미들이 주도가 돼서 이제 서 있는 거에서 그치지 못하고 이제 제자리에서 뛰기 시작하겠죠. 너무 신나가지고 이게 높은 들뜬 상태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광사태 현상이 일어나려면 피드백이 일어나야 되니까 높은 들뜬 상태에 있던 한 사람이 좀 힘드니까 그냥 선 상태로 오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손을 잡아서 끌어올리는 거야. 너 앉아있지 마. 너 좀 일어나. 너도 일어나. 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다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3,000명이 다 뛰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3,000명이 갑자기 다 실신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뛰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를 한꺼번에 확 방출하면 그게 바로 광사태겠지만 나노물질의 광사태 현상을 세계 최초로 증명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과학계는 더욱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빛을 내는 나노 입자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포나 이런 데다가 그 인큐베이션 시키면 세포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단일 세포 한 개. 그래서 여기가 요 크기가 한 6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영상들을 저희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MRI 찍기 뭐 한두 시간 전에 이제 주사로 MRI 조영제량을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피로 다 퍼져가지고 뇌 쪽에 있는 혈관에서 다 이제 MRI 조영제들이 가서 그걸 가지고 MRI 찍는 거잖아요. 그 뇌를 찍기 위해서 그 MRI가 더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게 그런 걸 프로브라고 그러기도 하고 조영제라고 그러는데 그게 일종의 여기서도 작은경부암 세포 한 개 내에 이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광사태 나노 입자나 사형변 나노 입자들 일종의 조영제로 작용을 하는 거죠. 살아있는 세포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기에 레이저 수술 장비나 내시경에 활용할 수 있고 질병의 진단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또한 신약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 밖에도 태양전지와 같은 광소재 기술 분야, 자율주행 자동차의 라이다 센서와 같은 첨단 사물 인터넷 등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활용이 주목받았는데요. 나노 입자에서의 광사태 현상은 과연 그러면 그런 바닷가 엄청 큰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쓰나미 현상에 비교를 하자면 마치 요만한 양동이에다가 물 한 요만큼 받아놨는데 한 3, 4리터 받아놨는데 그 양동이에서 갑자기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양동이 요만큼의 물 거기서 갑자기 얘가 파도가 이만큼 쳐가지고 확 덮치는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상상을 못한 거죠. 한 차례의 실험이 끝나고 연구실로 향하는 서영덕 박사. 어떠한 방해 없이 연구에만 골몰할 수 있는 이 공간은 오랜 연구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야, 아니 다른 교수님들 방하고 너무 다른데요? 아 그래요? 제가 이부자리 하며 옷하며 꽃인데 근데 그거는 제가 한 1, 2년 전에 치웠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이제 엄청 이제 푸시를 했는데 먹고 작업하는 거는 제대로 좀 챙기면서 해라. 집에는 뭐 가끔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가끔 뭐 이렇게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사무실에서 잠을 좀 청하더라도 반드시 의자에 앉아서 의자를 뒤로 이렇게 제껴놓고 잠을 청해라. 그래야 한 1시간 이상 안 자고 다시 일어난다 불편해서. 그러니까 불편하게 자라. 사무실에서 잘 때는. 끝을 알 수 없는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고된 연구. 힘이 돼준 건 가족의 응원이었는데요. 딸들이 아빠 생각하는 마음이 큰가 봐요. 집을 들린다는 거 표현을 안 해. 예. 미안하고 힘들어 보여서. 네네네. 연구소 왔을 처음 10년 동안을 정말 엄청나게 바쁘게 지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의 그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철칙을 가진 것은 뭐였냐면 반드시 계절마다 한 번씩 2박 3일 이상의 가족여행을 간다는 약속을 하고 그걸 꼭 지켰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2밤 정도 같이 자면서 아빠가 이제 요리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얘기도 해주고. 실험실에 매몰되다시피 밤낮으로 노력했다는 서영덕 박사. 이토록 그를 달리게 만든 이유가 있답니다. 화학과 물리를 넘나드는 융합 연구로 당시 촉망받는 차세대 과학자로 이름을 날리던 서영덕 박사. 연구원은 기존의 관례를 깨고 그를 책임연구원으로 발탁했는데요. 여기 최연소 특채 책임으로 온 지 이제 6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교수님 논문이 안 나왔다고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엄청 마음이 괴로웠죠.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컸죠. 너는 온 지 5년이 됐고 연구정책금도 달란으로 줬는데 왜 아직도 교수님 논문이 안 나오고 공동저자 논문만 잔뜩 나오냐. 공동저자 논문은 오롯이 너로부터만 나온 연구는 아니지 않느냐. 이게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날이 선 시선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를 때마다 서영덕 박사는 스스로를 채찍질했는데요. 그리고 2009년 가을 드디어 기다리던 첫 교신저자 논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후 연구는 급물살을 탔는데요. 교신저자 논문이 연이어 발표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노라마 나노아령 입자로 네이처 머치올리 논문 낸 것 때문에
상을 받았고요.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 순간인데요. 진짜 전세 역전이 됐네요. 새로운 거를 찾은 것 때문에. 근데 원래 모든 게 그래요. 원래 그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처럼 이게 바닥을 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올라가요. 어떤 그런 임계점이 이를 때까지는 에너지 축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광사태처럼. 그런 좋은 날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질 좋은 논문을 향한 오랜 갈증을 해소시켜준 건 직접 개발한 장비였습니다. 실험실에는 세계 최초로 고안한 현미경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세대, 저희가 직접 개발한 2세대이고요. 레이저 따로, 분광기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 설계 후에 조립하고 그다음에 이걸 다 온라인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하나의 분야 나노경으로 완성해 놓은 모습이죠. 기존에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이런 조그만 부품들을 잘 조합을 해서 전혀 새로운 하나의 형태를 만든 거예요. 생물체를 살아있는 상태로 관찰할 수 있고 다양한 분자화학적 현상을 컬러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굉장히 작은 미시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전자현미경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스캐터링을 쓸 수도 있고. 근데 라만을 쓰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라만 신호 자체가 이제 분자의 지문이다라는 어떤 별명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분자마다 각기 다른 고유의 모습을 갖다가 신호로 표현을 해줘요, 우리한테. 사투리를 좀 쓰는 거 보니까 이거 한국 사람 중에서도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호남 지역 사람, 이 사람은 영남 지역 사람. 이렇게 구분을 점점점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라만 신호라는 거는 그런 고유의 어떤 아이덴티티 또는 지문과 같은 그런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우리한테 줘요. 빛을 분자에 쬐면 파장이 약간 다른 새로운 빛이 나타나는 현상을 인도의 물리학자 라만이 처음 발견했는데요. 1930년 노벨상을 수상한 연구지만 한계가 있어서 실용화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라만 신호의 한계가 근데 이제 그게 그 별로 이렇게 증폭을 한 것이 들쭉날쭉해서 별로 실생활에 잘 쓰지 못했었어요. 그걸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증폭률인 100만 배가 아닌 뭐 100억 배 또는 뭐 1000억 배 또는 더 많게는 1조 배까지 증폭을 시키면서도 굉장히 균일하게 일정하게 이제 증폭할 수 있는 그런 입자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나노 아령 또는 나노 금방울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이제 네이처 머티리얼하고 네이처 나노텍에 논문을 냈던 거죠. 연구팀은 미세한 나노 입자와 라만 염색 물질이 결합된 DNA 사이에 약 1나노미터의 아주 좁은 간극을 형성해 라만 신호 증폭을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서영덕 박사는 약 80년간 난제로 남아있던 라만 신호의 실용화를 향한 돌파구를 마련했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뚝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연구라는 것은 영어로 리서치고 그것은 리 플러스 서치다. 그러니까 연구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선배 과학자들이 뭐 국내외를 통틀어서 해놓은 연구들을 논문을 통해서 일단 다 습득을 하고 말하자면 서치를 다 하고 거기다가 또 리를 붙여서 다시 리서치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를 더 얻는 거, 뭔가를 더 개선하거나 이런 걸 위해서 또는 혁신하거나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또 실험으로 다시 그걸 스스로 입증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달팽이가 커가듯이 이렇게 점점 더 큰 원을 그리면서 어떤 여러분들만의 족적을 남기게 되는 거다, 업적을 남기게 되는 거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퇴근 시간. 오늘은 집으로 가기 전에 잠시 들릴 곳이 있다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차인데요, 이거요? 이게 1995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이제 2021년이니까 이제 햇수로 27년 된 차고요. 저는 뭐든지 한번 마음을 주거나 한번 애착을 가지면 굉장히 오랫동안 뭐 간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같이 있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 올곧은 집념이 연구를 할 때도 중요하다는 서영덕 박사.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기. 참 재밌게도 신기하게도 유럽 사람들은 지도 교수가 학생을 키우면 그 학생이 다시 교수가 돼서 그 하던 연구를 또 이어받아서 또 하고. 과학계에서는 보통 한 세대가 넘어가는 걸 10년으로 보거든요. 10살이 한 세대라고 치면 막 3세대, 4세대, 5세대를 이어가면서 같은 연구를 계속해서
한우물을 파더라고요. 그런 정말 끝장 같은 발견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유럽에서의 노벨상 수상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백화점이었는데요. 오랜 시간 변함없이 곁에 있어준 가족을 위해 바쁜 와중에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기념일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작은 포장. 29주년. 만으로 29주년. 햇수로는 30년. 그러니까 아내를 위한 선물을 29주년 선물로 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간단한 음식 하나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서프라이즈로 선물도 해주고. 돌아온 주말. 드디어 깜짝 서프라이즈를 위한 날이 밝았습니다. 선물을 건네기 위한 공간으로 부부에게 추억이 가득한 특별한 장소도 골랐는데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청년 때 결혼식도 여기서 했고, 저희가 거의 지금 한 40년째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카페에 자리를 잡고 곧이어 선물 증정식이 이어집니다. 내가 큰맘 먹고 우리 옛날에 스위스 살 때 생각하면서 당신 주려고 결혼기념일 선물로 시계 하나 사왔어. 네, 마음에 들어. 고마워요. 이거랑 잘 맞네, 색깔이. 이 교회에서 만났어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첫사랑이에요, 그러면? 예, 저로서는 첫사랑이고요. 집사람 쪽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보질 않아가지고. 아닌가요? 첫사랑이라고 해야겠죠? 사람들이 뭐 몰라. 엄마 아빠 교회에서 찍었던 사진 있었어. 아, 그래? 아이고. 서영덕 박사가 오래된 물건들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든 인연인데요. 결혼 기념일을 맞아 과거로 추억 여행을 떠납니다. 보기를 모르는 서 박사의 구애 끝에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데요. 보던 분이 저하고 사람하고 있어요. 어깨 동무했는데요? 기습적으로 제가 했어요. 기습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기습적으로 이렇게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우리 남편이 연구하는데도 이제 집요하고 끈질기고 한 가지 하고 들면 아주 집요한 면이 있는데 연애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걸 굉장히 이제 집요하게 저희 집 앞에도 기다리고 학교에서도 기다리고 교회 와서도 이제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을 이제 제 마음도 열려진 것 같아요. 요즘 같았으면 아마 스토커로 신고당했을걸요. 어쨌든 올해도 결혼기념일 이벤트는 성공입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출근하자마자 연구실에 음악이 가득 울려 퍼지는데요. 최신 팝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냥 1위부터 100위까지 해놓고 그냥 100곡을 반복 재생해서 해요. 그건 사실 영어 공부의 일환이에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평생을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지금 55살이니까 40년째 영어 공부 중인 거죠.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덧 영어 공부는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이 됐습니다. 서영덕 박사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해외 연구자와 지속적인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연구재단에 이제 글로벌 연구실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를 따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논문도 물론 같이 냈지만 어떤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연구를 계속해서 했고 그 연구에 굉장히 큰 결실이 이번에 나왔던 그 광사태 나노입자에 대한 네이처 표지 논문입니다. 광사태 나노입자 연구를 하며 호흡을 맞췄던 해외 연구팀과 이번엔 후속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비로소 실용화를 향한 첫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폴리스타린 비드에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이제 마치 그 찹쌀 도너츠에다가 이제 설탕 알갱이들을 묻혀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이 알갱이 묻혀놓은 요 노란 작은 점들이 이제 차이면 나노입자이고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광사태 나노입자도 또 이제 여기다 입혀가지고 할 건데 이게 뭐에 쓰는 거냐면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 레이저로 이제 사용이 돼요. 정말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레이저를 만들면 그 레이저를 갖다가 이제 체내에 삽입하거나 아예 혈관에 이제 넣거나 물론 안전성이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 체내에서 레이저가 쪼여지는 여러 가지 병 치료나 진단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공동 연구팀도 서 박사의 연구력에 매번 감탄하고 있다는데요. And I've been amazed ever since at how he's been able to both, well, apply the same concepts that led to those discoveries, but also just with his sheer bandwidth and his original take on finding new problems or really new solutions to old problems. And so that's been an inspiration to me, and I'm just glad that he keeps talking to me. 그에겐 지금의 노력이 대한민국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 120년 또는 13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해온 그 어마어마한 그 대를 이어서 연구를 했던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도 여전히 그거의 바탕으로 노벨상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대과학의 역사가 우리나라는 기껏 해봐야 60년 미만, 현실적으로는 한 50년 정도로 보는 게 맞아요. 한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의 시대가 될 거예요. 50년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언제나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에 그래서 과학이라는 학문이 더 재미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서영덕 박사. 연구의 시작은 작은 가능성에서 출발하지만 끝없는 인고의 시간 뒤에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밝은 빛이 펼쳐질 것이라는 부푼 기대가 커져갑니다. 끝났는데 네. 선물을 아, 그래? 숨겨놨거든요. 아, 그래요? 무슨 선물을 가져오셨나요? 뒤에 한번 찾아보세요. 먹을 겁니까? 먹을 거? 배고픈데. 뒤에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이거? 이거 컴퓨터 보드도. 아, 이거 뭐 있네?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게 레이저 뒤에다가 숨겨놓은 건지가 어떻게 찾아? 이게 뭐예요? 아, 감사패군요. 약 7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과학은 한 줄기 작은 빛에 불과했습니다. 분자 나노경 개발로 나노 입자의 가능성을 들여다본 연구자, 대한민국 과학을 희망의 빛으로 증폭시킨 서영덕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입혀집니다. 아유, 울컥한데요?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었던 몇십 년 동안을 보상받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국가, 나라 이런 거에 기여를 하겠다, 내지는 뭔가 어떤 큰 업적이나 족적을 남겨서 나라에 보탬이 되게 하겠다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더 뭐 이렇게 뭐 희망의 빛을 뭐 이렇게 이런 거에 울컥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